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 사과 안 하는 것으로는 너무 유명합니다만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하루 만에 24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25일 예. 오후에 조기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 뭐 의례적인 거죠. 존중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뭐 항고행 한다면서요? 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죠. 대통령이 그래서 선서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뭐 법률을 그렇죠. 존중한다고 선서한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 얘기 중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평과 혼란을 이렇게 초래한 점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드린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이렇게 조기에 한 것은 좀 평가를 해줄 부분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 변호사님 저는 사과한 거 맞습니까? 아침 저 신문을 봤는데요. 그래 하도 사과를 안 했는데 그나마 이 재판 결과에 그래도 승복을 한 것만큼은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것도 또 안 할지 알았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그건 저는 대통령의 사과는 있죠. 우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 다음 또 가능하면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조건을 달아버리면요, 그 진정성이 의심돼요. 예. 근데 대통령은 저는 그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랬는데 뒷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뒷부분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과를 왜 했느냐 이거는 결국은 리얼미터조차도 37%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도 예. 그리고 여권에서는 뭐 대깨문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아직 우리 지지율이 강고하다 하지만은 제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SNS에 그 댓글 단 거 보면요. 아주 지금 뭐 국민들 분노가 엄청나요.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게 아마 여권 야권이 거꾸로 됐으면 지금 광화문이 아마 그 촛불하고 횃불로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아니면 벌써 광화문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걸 놔뒀다가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대통령의 진심은 오히려 여권 의원들이 사법부 공격하는 거 그거라고 진심은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조금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대통령의 사과 전문을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그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해서 존중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 어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어떤 총장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어떤 그 자기를 내가 윤석열 총장 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그랬다.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어를 하려고 너무 폭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수사가 일방적인 것 같아서 그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이런 좀 무리한 징계를 물어붙였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하겠지만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좀 했어야죠. 진정한 사과는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거는 지금 누구든 다 알아요. 이번 징계하고 직무 배제 밀어붙인 거 인사권조차도 수사지휘권부터 그럼 거기에 사과가 먼저 있어야죠.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법원 판결 존중한다. 그리고 법원 판결 존중하면서도 제일 강조했던 게 법관 사찰 문제였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사과한다. 인사권 문제로 혼란을 들여. 인사권 문제로 혼란 들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마치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서로 맞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어떤 윤석열 압박이었지. 윤석열 장관이 어떤 법에 어긋나게 추미애 장관한테 인사권 이런 걸 갖다가 대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혼란을 주고 중립적인 언어를 써버렸어요. 모든 게. 윤석열도 잘못했고 추미애도 잘못했다. 이 취지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버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는 책임 회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결과적으로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는 추미애가 다 했다는 거고 그 결과
그 부분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 뭐 사과를 한다는 거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추미애가 그렇게 나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리 나서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 불러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저번에 말했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말을 왜 합니까 도대체? 지금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아주 그 법 원리 그러니까 원칙적인 말로 업무에 충실해 달라. 그러면 윤석열 총장 그 비정치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나를 갖다 계속 열심히 지금 정권 향한 수사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죠. 안 하고 이렇게 추미애 장관하고 계속 투닥거리면은 추미애 장관도 불러가지고 좀 훈계를 하고 윤석열 총장한테도 당신은 정치적인 자리다. 아무리 검찰총장이지만 그건 내가 임명권자 아니냐. 어떻게 좀 이 결단을 내려달라. 예?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안 하면 할 수 없지만은 그거야 법적인 그 권한이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2년 있다는 거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윤석열 총장하고 동네 그 애들이 싸우는 걸 보고만 있다가 이웃집 어른이 너희들 왜 싸워?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 막 애들끼리 싸우면서 큰 소리 나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아유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에요. 딱 비유가 적어요. 이걸 사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었다. 고 교수님 말씀대로 워낙 사과를 안 하는 분이니까 이 정도라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과를 평소에 안 하면은요. 이 정도만 해도 국민들한테 칭찬받아요. 그러나 유체이탈 책임 회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통달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변호사 생활 수십 년 하면서 많이 그게 터득하신 것 같아요. 인사권자로서 또 사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인사권자, 그러니까 총장이라든가 장관에 대해서 자기가 인사권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좀 잘못됐다는 거고 자기가 지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휘는 추미애가 했다 이 얘기죠. 인사권자인데 추미애한테 잘하라겠는데 지휘를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다 뭐 그런 뜻인 것. 그러니까 인사권자로서의 사과한다 그런 거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것 같아요. 추미애도 잘못했고 윤석열도 잘못했으니까 둘 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좀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못했다는 건데 사실은 사과하려면요. 인사권자로 사과할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독단적인 불법적인 그 지휘권 행사 그리고 그걸 방치한 내가 잘못했다. 이게 정말 사과죠. 지금 말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변호사를 오래 하신 분답게 가치 중립적인 이건 뭐 누가 잘못했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동원해 가지고 그거 다 잘못했으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누구 둘 다 잘못했으니까 참 내가 그걸 방치한 내가 잘못이다. 이건데요. 대통령이 방치한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제대로 사과라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을 준엄하게 꾸짖고 내가 그런 추미애 장관을 갖다가 방관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방관했는지는 그걸 사과해야 한다. 최소한이라도 진정성과 본질에 관해서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이번 판결과 맞물려서 야권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사법 구태타고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왜 사법부가 뒤집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여권의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법률가들이 또 특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창피합니다. 참 이 사람들이 변호사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언론 기사 그리고 포털에 있는 댓글들을 보고 특히 그 중에서 여권 의원들의 어떤 이번 사태에 대한 시각을 봤는데요. 이러면서 참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정치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 너무 후진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게요. 임종석 전 실장, 비서실장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법원이 사실과 진실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미연, 임정엽, 홍순욱이
전부 다 야권의 편을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걸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들은 생각이 그러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했겠네. 판사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한다며. 예. 그래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 유죄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 결정. 100% 수긍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 그리고 입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재판할 수 없으니까 법관한테 그걸 권한을 준 거예요. 예. 헌법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러면 누가 재판 또 다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런 그 법치주의 국가 그리고 상권 분립 국가 사는 한에서는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상소, 그러니까 항소와 상고라 그러는데 예. 통해서 시정해야 되는 거지. 예. 이걸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사법부 판사들을 갖다가 주눅들게 함으로써 예. 자기 마음에 들게 하는 재판을 하게 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상권 분립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참 그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하는 걸 자백하는 꼴이에요, 사실. 예, 예.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판사들이 뭐 사법적으로 탄핵된 것이다. 그것도 너무 과한 거지만 그걸 떠나서 여권 국회의원들이 이번 그 세 가지 판결에 대해서 하는 행태를 보면요. 그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두고 있는 게 국회의원은 결국 우리가 뽑는 거고 예.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뭐 억울하다고 할 국민들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근데, 있죠. 예. 김두관 의원 뭐라면 탄핵, 그거 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한다 그랬는데요. 추진하겠다고 그랬대. 그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몇 가지 사유 도저히 인정도 안 되고 앞으로 심리도 해봐야 되고 특히 정치적 중립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탄핵이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탄핵을 너무 쉽게 양쪽에서 입에 올리는데 그러면 탄핵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탄핵은 도저히 이 사람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직을 맡겨서는 안 되는데 형벌로는 힘드니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그 징계 사유 4가지 중에 정치적 책임이라면 결국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 나머지는 예, 예. 법적 책임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3가지 법적 책임 정도로는 탄핵 사유는 아니에요. 예. 징계 사유는 진짜 자기들 말 될지 몰라도.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누구라도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김두관 의원이 사실 뭐 남해군인가 어디 이장부터 해가지고 행자부 장관까지 하면서 그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지금 대권도 노리고 하는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아무리 대권이 좋지만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네. 대권을 갖다가 그렇게 좋더냐? 저는 그 말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나 김두관 의원이나 좀 제발 좀 자중 좀 하시라. 그 말 좀 하고 싶습니다.